학창 시절 때 공부가 제일 잘했죠. 제일 쉬웠어요? 네네. 공부가요? 공부가 제일 쉬웠고 운동을 제일 못했고. 반에서 1등을 항상 하셨어요? 했죠. 일단 기억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가 있고 네.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있어요. 근데 세 개, 이 평균을 주면 돼요. 네. 이게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 같은 거다라고 하는 키즈 카페인데 여기가 복층이 되게 근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침에? 저는 진짜 기계처럼 그냥 집 사무실 이렇게 해요.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거의 9시? 일어나는 시간은 9시. 알람 맞추고 일어나세요? 알람을 못 맞추면 못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는? 완전 못 일어나요. 아, 늦게 주무시나 봐요. 1시에 주무셔도 8시간 자는 건데.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 아 그래요? 미인이셔가지고. 아니요. 한 10시간 정도 자면 되게 다음날 컨디션이 되게 머리 회전도 되게 빠른 거고. 네. 저도 그거는 요즘 티나 좀 많이 느끼는데요. 잠을 못 자고 일을 보게 되면 멍하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든 자려고 하거든요. 실수예요. 잠은 좀 충분히 자는 게 좋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변호사님은 이제 공부를 잘 하셨을 거잖아요. 학창 시절 때. 공부가 제일 잘했죠. 제일 쉬웠어요? 네네. 공부가요? 공부가 제일 쉬웠고 운동을 제일 못했고 체육 시간 이럴 때가 되게 곤욕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항상 하셨어요? 근데 네. 저는 공부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축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 오래 앉아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네. 약간 이제 첫중이가 늦게 와가지고 연극을 해보겠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연극요? 연예계에 또 관심이 있으셨네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학교가 되게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된 곳이었는데 네. 동아리 한 50개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근데 이렇게 3대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국 하나 있고 뭐 연극부 있고 뭐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게 되게 활동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하는 대회 같은 것도 있고 네. 외부에 같이 나가서 하는 대회 이런 것도 있고 다 공부 빼고 다 재밌을 때잖아요. 대학교 때도 공부는 잘하셨어요? 오히려 대학은 법대를 오니까 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니까 집중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처럼 네. 몇 시까지 무조건 가서 오전에 자율학습하고 6시까지 기계처럼 있다가 야자해야 되고 막 이런 기계 같은 삶이 아니라 보통 그 고시원 생활 이런 거는 안 하셨어요? 사법 시험 이렇게? 고시원 생활 당연히 했죠. 했어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 보죠? 뭐 하는 친구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의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업 듣고 바로 독서실로 이동해야 되고 자고 먹고 바로 또 수업 들어가고 이게 이동 시간에도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시기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근데 어렵지 그때도 10시간씩 주무셨어요? 더 잤을걸요 그때. 진짜요? 그게 훨씬 더 공부할 때는- 능률적이다라는 판단으로. 그래도 하루에 한 10시간 해도 왜냐면 한 11시쯤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공부를 저는 시작했거든요. 네. 아침형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심 먹고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또 씻고 자고 10시간 자고. 목소리 조금 크시세요? 너무 졸려. 지금 되게 졸려. 졸음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잡담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조금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기 행각 같은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면 굉장히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기 행각을 했던 뭐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더라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있죠. 일단 기억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때도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가 있고 네.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기해줘야 될 것을 안 해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본사 대표님들의 유형 중에서도 적극적인 기망 형태가 있고 얘기하지 않아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아서 이제 손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적극적인 기망 형태 이제 가장 많은 거는 당연히 예상 수익 상황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예상 수익이라는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에서 위반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그 예상 수익을 얘기할 때 산출 근거가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느냐 정도예요. 그 모호한데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사는 의무적으로 예상 수익과 관련된 서면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A, B, C, D, E 이 매장의 임금 매장 A, B, C, D, E 중에서 A 빼고 E 빼고 가운데 3개 이 평균을 주면 돼요. 네. 이게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어쨌든 이 공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기만 하면 이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에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했으면
왜냐면 나중에 그거보다 매출이 반만 나와도 네. 본사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맹계 100개가 아닌 본사들도 네. 방식을 못한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네. 하시면 돼요. 그 5개 매장의 평균 매출이라든지 그런 걸 그냥 예상이라기보다 네 인근에 매장들이 여기들이 있다. 네. 그리고 동일한 평수의 매장들은 여기들이 있다. 비슷한 상권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내가 볼 때 이거 하나의 참고용이다. 네. 참고용이라는 걸 좀 연기를 해주시고 판단은 전주분들이 하겠죠. 근데 내가 그 한 A라는 매장의 매출을 내가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름대로 거기 한 1년치 매출의 평균을 제공을 했어요. 숫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본사 중에는 아주 매출이 잘 나온 특정 가맹점에 그것도 아주 성수기일 때 매출만 딱 보여줘서 이렇게 조합을 해놓는 그런 점주들은 와, 이 정도면은 저거에 한 70%만 나와도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소송에 가서 이 산출 근거를 내라 했을 때 내는 본사들이 많지 않은 거죠. 너무 좋은 매출만 뽑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없는 거죠. 아니면 숨겨야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나온 매장들의 그것도 아주 특정 시기에 대한 매출만 제공을 하면서 현혹을 시킨 케이스인 거죠. 그죠? 그런 경우들은. 그리고 가끔 이제 녹음 같은 거 하셔가지고 갖고 오시는 경우들 보면은 그렇게 좀 무리하다라고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너무 과하게 높여가지고 네. 여기는 매출이 이 정도 나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냥 그거는 여기는 뭐 제 경험상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건 하나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만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보진 않죠. 그냥 그분의 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서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흔들릴 정도는 아니죠. 혹할 정도 아니죠. 그쵸. 그 정도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도 붙여서 여기 입점하고자 하는 거기 옆에 우리 비슷한 브랜드 여기 한 달 매출 이만큼 이상 계속 찍고 있고요. 여기 옆에 이만큼 계속 찍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돼요. 하면 사람이 여기가 조사를 해보셨구나. 사건 조사를 해보셨구나. 사건 분석을 해보셨구나. 네. 라고 이제 신뢰를 하고 실제 사건 분석 의뢰비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 네. 소액이라도. 근데 그런 걸 돈을 주고 본인이 의뢰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죠.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거기 일하는 알바생한테 대충 물어본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게 아닌 거죠. 그게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여기 사이에 여기 점포를 낼 건데 여기는 하루에 100만 원 팝니다. 여기는 120만 원 팝니다.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상관없는 거겠네요. 그게 팩트면?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거기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1000개 이상 있는 치킨집이에요. 근데 그럼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럼요.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10개도 안 되는 치킨집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치킨집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말로만 뭐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인근에 이거랑 여기 브랜드 이걸 했어요 라고 하면은 공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럼 니네 브랜드 파워가 다르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 예상 매출 제공한 거야? 그거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좀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죠.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례를.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 같은 거다 라고 하는 키즈 카페인데 여기가 복층이 되게 눈에 띄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근데 알고 보니 그 복층으로 하는 거 자체가 불법 건축인 거예요. 그럼 사실 그거 말했으면 계약 안 했겠죠. 복층을 만드는 게 이제 허가를 받는 복층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공사를 해버려가지고 그게 네. 위반 건축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네. 그게 되면은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때려요. 네. 그걸 알면서 계약한 점주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설비를 하는 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본사가 다 맡아서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건축법 위반이에요. 안 걸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걸리면? 그럼 한 발짝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층을 할 수 없는 매장인데 복층을 하게 되면은 실사가 나왔을 때 벌금이라고 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행강제금. 이해강제금. 이게 1년에 2번 나오나요? 이 2번 나오는 게 복층을 했을 때 그 공간이 넓어지는 이익에 비해서 적다. 그러니까 난 벌금을 감수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기만도 없고 미고지도 없으니까 부작위 그러면 사기도 문제가 아니고.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문제가 없죠. 얘기를 했으면. 네. 그거는 어쨌든 점주분이 감수하고 하실 거니까.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몰라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사기 행각으로 볼 수는 있을까요? 형사적으로 사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기만적 정보 제공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있었을 내 재산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인가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눈에 졸음이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물어보려는 게 너무 부담스럽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을 때 그때 한 12시간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얘기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